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에 먹구름이 번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른 시일 내에 군사 행동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전쟁은 결코 평화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교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순간 윤석열 독재 정권 치하였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 대북 갈등 카드를 만지작거렸던 윤석열입니다. 앞뒤 못 가리던 윤석열 정권이라면 어떻게 불장난을 했을지 모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인 게 이렇게 안심이 됩니다. 한편으로 한반도 정세와 경제 민생에 끼칠 영향이 우려됩니다. 그렇더라도 국민은 부동산 불안과 가계부채 얇은 지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중동 분쟁이 기업 원가 상승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까 걱정입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기업의 어려움, 겨우 살아난 코스피도 상승이 멈출 위험성이 걱정됩니다. 이 와중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과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고 합니다. 정쟁거리만 찾아다니는 형국입니다. 대통령과 마주 앉아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달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할 말이 아닙니다. 국회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국회도 비상경제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경제와 외교 상임위를 가동해 면밀하게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적극 대처를 촉구해야 합니다. 민생 관련 상임위도 즉각 열어야 합니다. 그간 쌓인 경제 위험 요소에 국제 정세 불안이라는 새로운 어려움까지 더해졌습니다. 정부에 시급하게 추진할 것들을 묻고 따지고 체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추경안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이달 안에 통과시켜도 시행은 다음 달에나 가능합니다. 이번 주 안에 빨리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위기 국면에 놓인 민생의 비상호흡기를 달아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대통령만 바뀌었고 이전 국무위원들과 어색한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역량을 100% 발휘하도록 빨리 조각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진용을 갖춰 혼란과 불확실성에 대비하도록 국회가 촉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의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지만 지금도 우리는 만만찮은 위기 앞에 있습니다. 지난 내란 때 국회가 제 역할을 해 막았던 것처럼 중동 갈등의 위기도 잘 넘기도록 국회가 도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내대표 서광준입니다. 지난 목요일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20조 2천억 원 규모로 1차 추경에 미처 담지 못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한 소비 진작이 핵심입니다. 서민 가게를 보호하고 얼어붙은 내수 회복을 견인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시적절한 조치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원장은 공석이고 예결위는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정치 추경이라고 매도하고 민생지원금을 이재명 당선 축하금이라며 맥락 없는 비난과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힘의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추경을 인질 삼아 법사위를 얻으려는 정치적 계산입니다. 상임위 재조정을 명분으로 본회의를 거부하고 예결위 구성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상임위 협상과 추경 심사가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이제는 민생 예산마저 흥정의 대상입니까?
이번 추경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위기 속에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마중물 예산입니다. 현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경은 타이밍입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효과는 크고 늦을수록 피해는 커집니다. 국회가 늦장을 부리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됩니다. 야당이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예산을 발목 잡는 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이번 추경안 처리의 한정에 신속한 추경에 동의하는 개혁정당을 중심으로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 구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끝내 협조하지 않는다면 예결위 단독 구성과 심사를 통해 신속한 추경 처리를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절망적 상황에 내몰린 민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민의힘의 눈치 더 이상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주 안에 예결위 구성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모든 절차가 반드시 마무리돼야 합니다. 국민의힘에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민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민생을 인질 삼는 국민 배반 정치 이제 그만두기 바랍니다. 새 정부의 첫 추경에 협조하는 전향적 자세를 기대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돌아오는 건 국민의 분노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만났습니다. 취임 18일 만에 공식 만남을 가진 것은 2년이 다 되어 마지못해 이재명 대표와 첫 만남을 가진 윤석열의 행태와는 확실하게 대조됩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국민의힘은 협치를 위해 야당 대표를 만나라고 윤석열에게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내내 협치를 벌인 내란잔당 따위가 당선 직후부터 요구하는 게 뭐가 그렇게도 많습니까? 뭐 맡겨놓은 걸 내놓으라는 줄 알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은 특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특검은 원래 야당이 검찰을 못 믿어서 하는 건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 여당이 되었으니 검찰을 믿고 하지 말랍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어떻게 검찰을 이용해 왔는지 자백하는 셈입니다. 여당은 검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굳이 특검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냐고 꼬시면서 사실 검찰은 우리 편이지롱 하는 얄팍한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죄가 있으면 있는 만큼 처벌받고 무고하면 기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동안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여당이 찬성해 통과시킨 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당 정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당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그동안 윤석열이 시킨 것만 하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제 회동에서 두 번째로 요구한 것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재판받으라는 것입니다. 밥 먹자고 초대했더니 집주인에게 재판받으라고 협박하는 정신머리로 무슨 협치를 얘기합니까? 그런 건 대변인 논평으로나 낼 일이지 국정 운영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면전에 대고 할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 요구는 총리 지명을 자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말 같지 않아서 한마디만 합니다. 당신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번째 요구는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참여정부 시절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넓은 마음으로 야당의 법사위를 양보했습니다. 그 결과 법안 통과에 평균 3년 정도 걸렸습니다.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이 친일 진상규명법에 반대하며 목리를 부리고 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며 법사위 문에 못질을 하고 바리케이트를 친 것도 이때의 일이었습니다. 충청권 국민 여러분, 그때의 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국민의힘이 장악한 법사위는 일관되게 법 통과를 방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놓고는 3년간 국정을 엉망으로 만든 지금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조하기는커녕 법사위를 장악해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야욕을 또다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나빠야 야당이 잘 된다는 말을 하던 한나라당 때의 심보가 여전합니다. 지금은 일을 해야 할 시기기에 일할 법사위원장이 필요합니다. 원래 민주당 몫이었으니 민주당이 맡아야 하고 꼭 야당이 맡아야 한다면 협치를 잘할 야당,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한 조국혁신당이 맡겠습니다.
우리 일 잘하잖아요. 믿고 한번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고위원 이혜민입니다. 방통위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가 1시간 반 만에 중단되었다 합니다. 정권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고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선 제재와 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이진숙 위원장의 방통위가 과연 새로운 정권의 철학을 반영하여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공공의 선을 위해 일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는 그 적폐를 하나하나 나열하기도 벅찰 정도로 많지만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의 사업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징계를 내리기 시작하더니 지금 윤석열 정권을 지나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용감하게 선을 넘고 있는데요. 최근 이진숙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시민단체 빠띠가 수행한 팩트체크넷 사업에 대해 7억 5천만 원의 환수 및 제재 부과금을 부과한 조치가 예제입니다. 이 사업은 방통위가 직접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성과를 평가한 공공사업이었습니다. 더구나 방통위가 2022년 발표한 21년도 평가보고서에는 무려 163%의 성과를 달성했다며 자화자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자 하루아침에 문제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전 정부의 잘한 사업에 대한 정치적 감사의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표적감사로 뒤엎고 이진숙 위원장이 부당 처분으로 마무리 지은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권 입맛에 맞다면 무차별적으로 공익 플랫폼 전체를 파산시키고 낙인을 찍고 다른 민관 협력 사업에서도 줄줄이 배제하는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파괴적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식 검찰의 모습과 꼭 닮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진숙의 방통위는 정부 규제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공공성을 붕괴시키는 전례 없는 행정폭력을 지금 새로운 정권 하에서조차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 민주당이 본인을 내쫓으려 한다는 망각에 빠져 임기 보장해달라는 자리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장을 꿈꾸며 새로운 대통령과 일부러 각을 세운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일은 안 하고 권력만 쫓는 모습이 참 한심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방통위의 과잉 제재 철회를 촉구하고 가장 공정성을 가져와야 하는 자리에서 가장 불공정한 일만 골라 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는 본인 대구시장 선거운동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제재의 근거가 된 감사 기준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을 재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의 독립성과 행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서 더 이상 정치 종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신뢰는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공공을 위한 행정은 일관된 책임과 공정한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바로 그 상식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